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업은 이렇게 권한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LVM으로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니까 자 그대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 부분 그대로 삭제하고 자 LVM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F디스크로 여러분들 얘를 쪼개줘야 되겠죠. 자 F디스크 자 그러면 얘가 이제 SDG부터 GHI 세 개죠. 자 F디스크 디바이스의 SDG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P 예. 자 N 자 P 그 다음에 엔터 3번 그죠? 그 다음에 자 T 한 다음에 L로 확인해 보시면 얘가 리눅스 LVM이 몇이에요? 82죠. 그래서 82 엔터 PW 네. 자 H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H는 바로 가볼게요. 자 N P 엔터 T 82 PW 자 이번에는 I 자 N P 엔터 T 자 82 PW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아까 우리 F디스크로 이렇게 쪼갰을 때 그 내용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요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파티션이 이제 레이드가 아니라 LVM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또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부터 I까지 그죠? 3개 자 G부터 I까지의 파티션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가 FD가 아니라 82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바꿨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확인해보면 되죠.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랩을 이용해서 리눅스 LVM 자 마이너스 I 자 LVM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그냥 LVM으로 그냥 쓰셔도 상관없고요. 나는 대소문자 구분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I 옵션 구분하지 않겠다 그러면 I 옵션 주시는 거고 아니, 나는 그냥 쓰겠다 그러면 그냥 LVM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LVM으로 잡아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죠. 지금 여기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얘가 레이드 장치를 생성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쭉 가듯이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LVM에 관련된 설정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기 자, 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 볼륨 그룹 자 피지컬 볼륨부터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물리 볼륨을 생성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물리 볼륨 3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PV 크리에이트 자 PV 크리에이트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자 LVM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LVM을 유무로 지금 왜 얘가 없느냐면 우리가 LVM으로 얘가 깔지 않았죠. 자동으로 설치를 안 했죠. 그러면 이 LVM이 기본 디폴트로 안 깔려 있어요. 깔아 주셔야 돼요. 유무를 이용해서 자 인스톨로 자 LVM2 자 요거 그대로 LVM2를 그대로 하나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설치할 때 나는 이거 그냥 자동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LVM에 관련된 얘가 이제 패키지가 깔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걔가 있어야 깔리는 거고, 우리는 설치할 때 LVM이 아니라 수동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키지를 설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LVM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로지컬 볼륨 매니저죠. 예. 그래서 자 LVM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LVM2 패키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설치할 때 자 리눅스 서버를 설치할 때 우리가 수동으로 파티션을 설정하면 자 LVM2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설치하면 걔가 LVM으로 쪼개진다고 했으니까 LVM2 패키지가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볼륨부터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몰리 볼륨. 그래서 PV 크리에이트. 자, 이걸 이용해서 디바이스의 SDG1부터 자, SDH1 디바이스의 SDI1까지 자, 우리가 물리 볼륨 하나 생성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할 때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PV 디스플레이 엔터 치면 물리 볼륨 3개가 나오죠. 그죠? 예. 자, 그래서 PV 디스플레이로 물리 볼륨 3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구나.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 볼륨 만들고 한번 확인까지. 자, 그래서 PV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볼륨 그룹 생성해야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볼륨 그룹은 아까 여기서 제시한 이름으로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리눅스 데이터 이걸로 볼륨 그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성된 물리 볼륨을 가지고 자, 리눅스 데이터라는 볼륨 그룹을 생성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거는 볼륨 그룹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자, 볼륨 그룹 크리에이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볼륨 그룹의 이름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름을 리눅스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리눅스 데이터라는 애를 그대로 이쪽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지컬 볼륨들이 여기에 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지컬 볼륨은 방금 전에 했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 3개. 그래서 디바이스에 자, SDG1 디바이스에 SDH1 디바이스에 SDI1 3개를 합쳐갖고 리눅스 데이터라는 볼륨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만들어진 볼륨 그룹을 뭘로 볼 수 있어요? 볼륨 그룹 디스플레이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볼륨 그룹 디스플레이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볼륨 그룹 디스플레이. 자, 리눅스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리눅스 데이터라는 볼륨 그룹이 있고, 얘가 지금 현재 볼륨 그룹의 사이즈는 20기가짜리 3개 달았으니까, 그쵸? 액티브 피지컬 볼륨은 총 3개고, 커런트 볼륨, 피지컬 볼륨 3개고, 지금 얘가 60기가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VG 디스플레이. 자, 이용해서 리눅스 데이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다 됐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 논리 볼륨 생성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이 가상의 이 애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개, 아니 3개구나. 3개를 하나 이렇게 해갖고 다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3개를 합쳐가지고, 자, 여기 20기가, 여기 20기가, 그리고 여기 20기가를 합쳐가지고 총 60기가를 하나 만든 거예요. 60기가. 그쵸? 그러면 이 60기가에서 쪼개는 거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제 관리자 마음인 거예요. 2개, 3개, 4개를 쪼갤 수도 있는 거고요. 아우, 나는 이거 통으로 그냥 쪼개겠어. 통으로 그냥 탁 쪼개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 하나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백업에다가 연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통으로 하나 그냥 60기가 통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60기가 한번 통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전체 그대로 100% 프리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그대로 자, 볼륨 그룹 안에서 이제 쪼개는 거니까, 자, 이렇게 로지컬 볼륨 크리에이트, 자, 이걸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지금 현재 n 한 다음에, 자, 볼륨 그룹의 이름은 아까 우리 볼륨 그룹의 이름이 쭉 보시면 여기에 백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 이름으로 우리가 쪼개 주시면 돼요. 요 이름으로. 자, 그래서 자, 이쪽에서 이름은 자, 이렇게 백업이다. 그리고 얘가 지금 100%죠? 100% 프리. 자, 어디서 쪼갤 거예요? 아까 리눅스 데이터에서 쪼개는 거죠? 리눅스 데이터. 엔터. 그러면 로지컬 볼륨 백업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포맷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LV 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논리 볼륨을 생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파티션을 우리가 이제 나눠 갖고 볼륨 그룹도 만들고 그 안에서 로지컬 볼륨도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포맷 하시면 됩니다. 자, mkfs 자, xfs 자, 디바이스에 자, 리눅스 데이터 밑에 자,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결국에는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면 관련된 내용을 포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말 그대로 포맷이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마운트 시켜야죠. 그래서 디렉토리, 지금 백업 디렉토리를 만들고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mkdir 백업 만들어주고 마운트. 자, 디바이스에 자, 리눅스 데이터 밑에 있는 백업을 그대로 백업에다가 붙여놓고, 자, 붙인 다음에는 백업 자체가 경로가 지금 저 백업 자체의 권한이 자 755로 돼 있어요. 이거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자 700으로 우리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체인지 모드로 바꿔 주셔야 돼요. 700. 자, 백업. 그리고 df로 확인. 그러면 지금 df-h로 확인. 그러면 여기에 60기가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논리 볼륨을 자, 백업 디렉토리에 자, 마운트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한을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etc fs 탭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tc fs 탭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df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디바이스 매퍼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df로 연결하는 요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볼륨 그룹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etc fs 탭 열어서 맨 아래쪽에 자, LVM 추가 자 쓰시고, 자, 요거 그대로 자, 디바이스 매퍼에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리눅스 데이터 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백업, 자, 얘를 어디다가요? 백업 디렉토리에다가 붙이고, 자, 파일 시스템은 XFS, 자, 디폴트, 자, 00. 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UUID를 넣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레이드 5 밑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거 잘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재부팅해서 서버가 잘 올라오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리부트 할게요.
자, 다 올라왔으니까 내려주고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df-h. 자, 백업 60기가 잘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재부팅하고 나서 지금처럼 올라오면 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잘 된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리부팅.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끝나는 부분이 1번이 이제 여기까지 해갖고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디렉토리를 처음에 700으로 주고 마운트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700으로 먼저 디렉토리를 700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마운트 시키면 다시 755로 바뀌어요. 이전의 700은 이전의 정보고요. 마운트 되면 마운트 된 저 권한 자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트 시키고 나서 바꿔줘야 돼요. 마운트 시키고 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운트 시키고 나서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아이노드에 관련된 이 파일에 이 아이노드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누가 갖고 있냐면 그쪽 그 슬래시 다시 얘기해서 루트 파일 시스템 쪽에서 갖고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이전의 디렉토리가 백업 디렉토리가 700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루트 파일 시스템에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하드디스크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붙이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고 나서 변경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메인 설정이에요. 자, 도메인 설정은 DNS 서버라는 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DNS 서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192.168.108.20번을 우리한테 돌려주게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그 etc 호스트 파일에 가짜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DNS 서버는 아니고 여기다가 vi를 이용해서 etc에 자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가짜로 등록할 거예요. 안 그러면 DNS 서버라는 거를 여기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원래는 DNS 서버가 뭐냐면은 도메인 주소를 요청할 때 그 도메인 주소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서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닷컴, 다음.net 이렇게 도메인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IP 주소를 얻어오는 건데 잠깐 예를 들어서 그냥 개념만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자, 제가 ns-lookup이라는 명령어로 윈도우 cmd 창에서 네이버닷컴 땅 치면은요 그 네이버닷컴 지금 현재 제가 lgdaycom.net이라고 하는 이쪽 DNS 서버에다가 얘에 대한 IP 주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한테 응답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 IP 주소 이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요 아무거나 이 4개의 IP 중에서 아무거나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어디로 지금 현재 접속이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럼 어디로 가요? 네이버로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통신은 IP 주소와 포트 번호 통신이에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IP 주소를 외우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운다고요. 근데 네이버닷컴은 이름이기 때문에 금방 외우죠. 그렇기 때문에 DNS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부적인 통신은 다 IP 주소로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DNS 서버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DNS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파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열어 주시고 그 맨 마지막 쪽 라인에 마지막 라인에 뭘 추가할 거냐면요. IP 주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메인을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다가 192.168.108. 20번 자 서버 1.kr 따따따 서버 1.kr 자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또 밑에다가도 자 이번에는 1이 아니고 2 자 이번에는 또 1이 아니고 3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짜로 얘네들을 만드는 거고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구축해야 하지만 자 아직 DNS 서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호스트 파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호스트 파일은 자 etc 디렉토리 밑에 있어요. 자 호스트 파일은 얘가 이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DNS가 나오기 전에 특정 IP 주소를 도메인과 매칭시키게끔 하는 파일이에요. DNS가 나오기 훨씬 전. 예.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처음에 초창기인데 시작할 땐 이렇게 호스트 파일을 특정 그 예를 들어서 IP 주소를 여기다가 이 호스트 파일이 하나 있으면 뭔가 이 배포하는 쪽이 한 게 있겠죠. 그래서 막 IP 주소를 뭐 1.1.1.1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얘에 대한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이 있을 거고 1.1.1.2다 뭐 1.1.1.3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만들다가 말고도 그냥 뭐 다시 또 수정 상황이 발생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뭔가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자 해갖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나온 게 DNS 서버예요. 그러니까 이 호스트 파일은 DNS 서버가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그러한 파일인데 아직까지도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DNS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NS 말 그대로 로컬 DNS예요. 예. 로컬 DNS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DNS가 뭐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DNS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로 자, 우리가 도메인을 알려주는 도메인 114 서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메인을 알려주는 114 서버예요. 자, 그래서 로컬 DNS라고 생각하면 되고 DNS가 나오기 전에 있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렇게 핑 한 다음에 자, 세 번만 한번 쳐볼게요. 서버 1.kr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신의 IP 주소로 가는 거예요. 왜요? DNS가 먼저
가기 전에 얘가 우선순위를 먼저 해요. 그래서 etc 호스트 파일에 없으면 DNS 쪽으로 나가게 돼 있지만, 이제 캐시도 있지만 캐시는 일단 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신의 호스트 파일, 그러니까 자신이 한번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캐시가 남아 있어요. 캐시를 찾아서 없으면 etc 호스트 파일을 찾고 거기에 없으면 DNS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외부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그대로 만들어서 핑 한번 요청해서 자신한테 핑을 쳐보면 자신한테 핑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일단 잘 되네 라고 하면 2번은 이제 일단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이제 했고요. 이제 식사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3번 웹서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